요즘 오메가가 필수라고, 영양소 중에 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메가를 꼭 먹어야지 돼?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들기름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생선을 구워서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꼭 제품으로 먹어야지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언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옛날에 우리 엄마나 할머니가 화덕에다가 생선 항상 구워줬었거든. 그러면서 항상 했던 말씀이 있어. 그거 뭔지 기억해? 머리 좋아지라고. 똑똑해진다. 그러면 등푸른 생선 먹이면서 엄마들이 항상 했던 말들이 머리 똑똑해져야 되니까 너 이거 꼭 먹어야 돼. 비린내 나도 꼭 먹어. 이러면서 밥 위에 꼭 올려주셨단 말이야.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 결국에 우리는 식물이 아니라 다 동물이야.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5대 영양소를 무조건 필수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왜 필수 영양소라고 하겠어?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필수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걸 과거에는 엄마들이 시장에서 전부 사가지고 음식의 형태로 먹였거든. 나는 지금도 제일 기억이 많이 나는 게 장날 시장에 가면 큰 생선을 본 적이 없어. 전부 조그맸어. 고등어도 작았고 오징어도 작았고. 근데 지금은 전부 팔뚝만 해. 엄청 커. 근데 그런 이유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 바다가 병들었다고 얘기하지. 얼마 전에는 산호 그 숲이 전부 다 뭐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제는 호주까지 다 덮쳤다라는 그런 어떤 매스컴을 봤었거든. 그러면 그렇게 바다가 병들어 있다면 생선들이 커지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 영양이 좋아서 커지는 걸까? 과거에는 생선 큰 놈 살려면 제삿날밖에 못 먹었어. 큰 생선은 굉장히 비쌌거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 그래서 대부분 그 자연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바다가 오염되고 그리고 그 먹이 사슬에 의해서 많은 뭐 피폭이 됐다, 방사능이 노출됐다, 뭐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 그렇다면 그 끝단, 먹이 사슬 제일 끝단은 우리 인간이거든. 그러면 이미 오염돼 있는 걸 내 자식한테 먹여야 되는 거야. 필수 영양소의 일부를. 인간은 표유류잖아. 그러면 식물성을 먹었을 때 그게 동물성으로 전환돼서 사용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과거에는 건강한 생선도 먹고 지방산이라고 하는 EPA와 DHA를 생선을 통해서 섭취를 했어. 그래서 두뇌 관리라든지 혈행 관리를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잡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냄새나서 못 먹고 오염이 문제돼서 못 먹고 걱정돼서 못 먹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먹어. 하물며 다닥다닥 붙여서 사니까 이제는 생선 보면 방송하잖아. 비린내 나니까 생선 굽는 거 자제해달라고 아니면 환풍기 돌려달라고 아파트에서 방송한단 말이지. 그리고 애들이 대부분 나가서 음식을 많이 먹어.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 자체도 염증도가 굉장히 높지. 그리고 기능을 따져보면 분명히 오메가3는 혈행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미 기능적으로 인정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오메가 섭취는 사실 고민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식단에서 우리가 먹기가 불편하지. 그리고 하물며 고등어 살 때도 싼 거는 눈이 풀렸어, 눈깔이. 그리고 가까이 가면 냄새 나잖아. 맞아. 그러면 그거 우리가 사주나 애들한테?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장에 가서 고등어 이렇게 냄새 나는 걸 이렇게 쿡쿡 찌르니까 생선을 고를 때는 눈이 총명하고 푸른 빛이 돌고 찔렀을 때 탱글탱글한 애를 사야 된다고 그랬었거든. 근데 우리가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요새 그런 교육 안 시켜. 왜? 살 이유가 없어. 대부분이 냉동 포장돼서 나오거나 그치? 하물며 이제는 일본산은 먹지 마라, 중국산은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잖아.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지. 그런 걸 놓고 본다면 필수적으로 오메가를 먹어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 어떤 오메가를 먹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DHA하고 EPA를 섭취할 때 분명히 하루 권장량이라는 게 있잖아.
어떤 사람은 1000ml를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3000ml를 먹어도 된대. 처음에 메나테크에 왔을 때 나하고 상담하셨던 전문가분은 쭉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중간 2000ml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1000ml와 2000ml, 3000ml의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일주일에 생선을 얼마만큼 먹고 한 달에 생선 음식을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정화해서 그 기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양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 좋아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총량을 채울 수 없으니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은 1000ml, 아예 한 달 동안 안 먹는 사람들은 3000ml. 이게 1000ml에서 3000ml의 기준은 보편적으로 먹어야 하는 그냥 기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굉장히 동의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자주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5일장을 우리가 다녔으니까 시골에서 5일에 한 번씩은 꼭 생선을 사갖고 와서 이틀은 생선을 해주셨거든. 그러면 그분들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우리 애들한테 오메가를 얼마나 먹였지? 이걸 놓고 봤더니 혈행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한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잖아. 그 반응이 대표적인 게 성장기에는 여드름 반응, 그리고 정서적인 반응, 그리고 예민도, 유수분 밸런스, 피부에 대한 반응, 그리고 DHA가 단순히 또 빠지니까 오메가를 선택할 때 요새는 저렴한 오메가부터 고가 병원 처방 오메가까지 너무 많잖아. 기준이 없으니까 사실 그냥 브랜드만 보고 막 먹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시장 가서 고등어 고를 때 신선한 걸 고르는 것처럼 오메가를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오메가3가 들어있는 생선을 먹을 수 없다면 오메가 자체를 선택하는 그 기준치는 우리가 알고 간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왜 사람들이 아니면 큰 회사들이 DHA에 관련되어 있는 두뇌 건강은 말하지 않고 왜 자꾸 혈행 관리만 얘기를 하지? 사실 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거든. 오메가 안에 DHA와 EPA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능 안에도 혈행하고 두뇌 건강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빠져 있고 또 하물며 요즘 애들은 눈 건강이 너무 안 좋아. 혈행 건강이 안 좋으면 당연히 눈으로 올라가는 모든 순환들이 안 될 테니까 눈이 항상 피곤하겠지. 산소하고 혈액 공급을 못 할 테니까. 그리고 항상 애들이 예민한 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예민한 이유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사실 거기까지 유추된 거지. 그러니까 오메가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선택의 기준은 아니다. 필수의 기준인데 무엇을 어떻게 선별해서 먹어야 되는지를 이제는 주부들이 알아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해. 그리고 식물성만 먹었을 때는 식물성이 동물성의 기능들, 내 인체에 들어와서 기능을 할 때 아주 미비한 양밖에 전환되지 못한대. 그러면 그걸 많이 먹어서 쓸데없이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단 정말 필요하고 순도가 좋은 오메가 하나를 먹는 게 시간적으로, 금액적으로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는 조금 더 밥상에서 엄마들이 조금 더 고민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왜냐면 나도 아이가 5명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러한 영상들을 남겨놓는 이유는 내 말을 절대 안 듣는 우리 집 오둥이가 언젠간 엄마의 말이 아니라 이런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뭔가 영상으로 접했을 때 엄마의 말이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좀 알았으면 하는 간절함도 사실 있어. 질문에 답이 됐어? 언니? 네. 갑자기?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